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볼 텐데요. 본격 유세가 시작된 이후 첫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윤석열 35대 35 초박빙이었는데 오늘 40대 31 오차 범위 밖에 격차가 났습니다. 9%. 김경진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김혜경 씨 이른바 그 황제 의전 논란이 좀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합쳐져서 아마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중에 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또 그거를 묵인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 이게 아마 이제 가장 주된 요소였을 터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령 신천지 관련해서 무슨 엉뚱하게 이게 무슨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뭐 이런 이 네거티브 선거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당하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정당하게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한 것을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허위사실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체포해서 20년형을 살린 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있었고 징역 20몇 년을 살린 거, 이게 정치 보복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 시스템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인권 보호를 충분히 하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재판을 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법원이 형을 선고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2017년도에 들어와서 2년 내내 각 장관 부처에서 무슨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그거 기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건 정치 보복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이게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그게 법원에 가서 법치주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민주당 자신들이 도대체 뭐가 찔리는지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무슨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허위 선전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저는 저 수치 속에 녹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을 좀 사실대로 얘기해. 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죄를 졌잖아요. 처벌하는 게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적폐로 몰려가지고 처벌돼야 될 사람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저는 이거를 무슨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뭐 이쪽 저쪽 다 한다? 앞에다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다라고 한참 얘기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딱 그 말이 이겁니다.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몰려서 처벌되고 감옥 가야 될 죄명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내놔봐요 한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아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보세요. 확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적폐 정권 해놓고 처벌하겠다고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비리나 범죄 행위, 문제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의해서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 김 의원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윤석열의 다시 뜻이지. 보세요. 앞에 그거를 민주당이 잠시만요. 국민들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 정권이다. 이러고 딱 얘기를 한참 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하겠습니다. 나서 해야죠. 3번 반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 제 정리를 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 한마디 좀 해야 돼요. 저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 여론조사라는 게 일주일 전에 35% 했는데 일주일 만에 9%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도 다 그렇게 됐으면 저게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론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조사 결과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상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져요. 여론이 달라진 게 아니고 여론조사 수치가 달라진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이번 조사는 단일화를 물어봤어요. 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했던 사람 중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찬성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 여론조사에서 수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사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튄 것 같아요, 조사가. 왜냐하면 똑같은 기간에 조사한 3개의 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예. 다 0.5%, 1%, 2%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언급은 안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여론조사는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네, 언급해 다른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론조사는 다 0.5%의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만 유난히 튀는 거니까 이 조사의 특성이 뭔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 예. 이거는 조금 이거를 기준으로 여론을 분석하기 좀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으로서 뭔가 준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여론조사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 2%를 밀리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지표예요, 그거는. 예. 우리가 한 적어도 3, 4% 이상을 이겨야 안정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4, 5%를 올리는 그런 선거 전략이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분 논쟁이 격화되는 건 저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지시와 진행은 좀 따라 주십시오. 예, 두 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도 뵙고 직접 좀 말씀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저로서는 우리 유승민 선배님의 격려가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일단 원팀 마지막 단추를 끼운 셈이다. 만약에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좀 플러스 요인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전 후보죠. 두 분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네 분이 그 경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원희룡 후보는 아예 일찌감치 정책본부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했고 홍준표 그 의원도 한동안 좀 그 거리를 두다가 상임고문 대구 상임고문을 맡고 실제로 대구에서 공동 유세까지 하면서 80% 모아달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은 합리적 보수,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특히 그 2030 수도권 중도총회에서 소구력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대선에 꼭 그 승리해달라. 그리고 그 집권을 해서도 개혁과 혁신을 이뤄달라 하고 구체적인 주문을 했기 때문에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그 집권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을 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 오늘 회동 이후에 오늘 종로에서 최재형 그 종로 그 후보자의 유세에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예.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제기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